한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깊은 외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평생 남을 도와주기만 했던 한 남자가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는 모든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편의점에서 시작된 따뜻한 시선 하나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장여사를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오전 10시 정각. 시계 바늘이 10시를 가리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다. 박영호, 68세. 여전히 정장 차림이지만 예전만큼 반듯하지는 않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한때 반짝이던 구두는 이제 달코해져 있다. 어서 오세요. 편의점 점주 이민지의 인사에 영호는 고개만 살짝 끄덕인다. 말수가 적어진 지 오래다. 예전 같으면 점주님,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을 텐데. 영호는 라면 코너로 향한다.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인다. 가격표를 보고 또 보고 다시 본다. 머릿속이 가물가물하다. 이게 얼마였지? 어제도 이걸 샀었나? 신라면, 신라면. 중얼거리며 하나를 집어든다. 그리고 김밥 코너로 간다. 역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가격표를 여러 번 확인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참치김밥 하나를 든다. 계산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매번 이 순간이 가장 두렵다. 총 3,800원입니다. 영호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낸다. 카드 단말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다. 삐삐삐. 틀렸다. 다시 누른다. 삐삐삐. 또 틀렸다. 아, 이게 왜? 손이 떨리기 시작한다.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난다.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이다.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안 될까? 세 번째 시도. 삐삐삐. 죄송합니다. 좀 더 천천히. 결국 네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다. 영수증을 받아들고 황급히 편의점을 나선다. 뒤에서 이민지가 안녕히 가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돌아보지 않는다. 집으로 향하는 길. 영호는 혼잣말을 한다. 괜찮다, 박영호. 너는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자꾸 생긴다. 어제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지 못하고 간단한 계산도 헷갈린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열쇠를 찾느라 또 한참을 뒤적인다. 주머니, 가방, 또 주머니.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영호의 뒷모습이 쓸쓸하다. 거실 벽에는 은행 근무 시절 받은 표창장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다. 우수직원상, 고객만족상, 지역사회 공헌상, 35년간의 성실함이 증명하는 자랑스러운 과거들이다. 하지만 지금 영호의 모습은 그 액자 속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 구겨진 정장을 벗어 걸치며 중얼거린다. 내일은 괜찮을 거야. 하지만 영호는 몰랐습니다. 그의 작은 변화들을 누군가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선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타인의 세심한 관찰이 한 사람의 생명줄이 됩니다. 편의점 점주 이민지는 매일 찾아오는 단골 할아버지의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가 알게 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박영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민지는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째다. 동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다.
특히 박영호 같은 단골들은 더더욱 참 신기한 분이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랬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당당한 걸음걸이. 인근 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이라고 들었을 때 전혀 의외가 아니었다. 품위 있는 말투에 예의 바른 태도까지 전형적인 엘리트 출신이었다. 하지만 요즘 뭔가 다르다. 어제도 신라면하고 참치김밥이었는데 이민지가 수첩에 적어둔 것들을 확인한다. 지난 2주간 박영호가 산 물건들의 목록이다. 신라면, 참치김밥, 신라면, 참치김밥. 거의 변함없이 같은 것들이다. 처음엔 단순히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시듯이.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에는 똑같은 물건을 사려고 했다. 분명 10분 전에 계산을 마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와서 같은 라면과 김밥을 들고 계산대에 섰다. 지점장님, 방금 사지 않으셨나요? 그때 박영호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을 스쳐갔다. 아, 그랬나요? 깜빡했네요. 그냥 웃어넘겼지만 이민지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후로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영호가 계산할 때마다 카드를 여러 번 시도하는 것, 가격표를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 때로는 계산을 마친 후에도 지갑을 한참 동안 뒤지는 것.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였다. 한겨울인데도 영호가 반팔 셔츠를 입고 나타났다. 12월인데 반팔이라니. 이민지는 깜짝 놀라 말을 걸었다. 지점장님, 너무 추우시지 않아요? 그런가요? 영호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마치 지금 처음 자신이 반팔을 입고 있다는 걸 안 것처럼. 집에 가셔서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네, 그럴게요. 하지만 영호는 그 후에도 계속 편의점에 머물렀다. 30분이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혹은 집에 가는 걸 망설이는 것처럼 이민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뭔가 문제가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나섰다가 실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오늘도 영호가 왔다. 역시 10시 정각이다. 하지만 뭔가 다르다. 정장 상의는 입었는데 하의는 운동복이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왔다. 이민지의 가슴이 철렁한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힘이 없다. 라면 코너로 가더니 이번엔 더 오랫동안 서성인다. 10분이 넘게. 다른 손님이 실례합니다 하며 영호 옆을 지나가려 하자 영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선다. 죄송합니다. 평소라면 괜찮습니다. 먼저 보세요 하며 여유 있게 양보했을 텐데 지금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위축되어 있다. 결국 같은 물건들을 들고 계산대에 온다. 이번엔 카드를 7번이나 시도한다. 이민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영호가 나간 후 이민지는 휴대폰을 꺼낸다. 인터넷을 검색한다. 울산 남구 편의점 위기 가구. 예전에 구청에서 배포한 안내문이 기억났다. 편의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기 신호들. 항목들을 하나씩 확인한다. 같은 물건 반복 구매, 계산 능력 저하, 부적절한 의복 착용, 위생 상태 불량. 이민지의 손이 떨린다. 박영호가 보이는 증상들과 너무나 일치한다. 이민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녀가 내리게 될 결정이 박영호의 자존심에 어떤 상처를 줄지는 아직 몰랐죠.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때로 사람을 지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큰 적이 되기도 합니다. 박영호는 6개월 전부터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평생 쌓아온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엔 현실은 너무 가혹했죠. 과연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박영호의 하루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시작된다. 침실 서랍장 위에 놓인 액자 속에서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여보, 잘 잤어? 매일 아침 나누는 일방적인 인사다. 3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시작된 습관이다. 오늘도 편의점 갔다 올게. 거울 앞에 선다. 머리를 빗고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맨다. 35년간 해온 루틴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이 간단한 일조차 힘들어졌다. 이 넥타이를 어제도 맸나? 기억이 안 난다. 셔츠 단추는 제대로 맞췄나? 2번, 3번 확인한다. 박영호, 정신 차려.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한다. 예전만큼 정정하지 못하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가장 달라진 건 눈빛이다. 한때 자신감으로 빛나던 눈이 이제는 불안으로 흔들린다. 식탁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신다. 신문을 펼치지만 글자들이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읽고 또 읽어도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이상하네. 왜 이럴까?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다. 6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상 증상들을 애써 무시하려 한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다.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점점 심해졌다. 며칠 전에는 집 주소를 깜빡해서 경비실에서 도움을 받았다. 죄송한데 1205호가 어디죠? 아저씨, 1205호가 댁 아니에요? 그때의 창피함이란. 35년간 지역에서 존경받던 은행 지점장이 자기 집 호수를 몰라서 경비에게 물어봤다니. 아, 그렇네요. 깜빡했네요.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랍을 열어본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있다. 3개월 전에 혼자 가서 받은 것이다. 경도 인지장애 의심, 정밀검사 권유.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함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 후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 진실을 마주하기가 두려웠다. 책상 위에는 자녀들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목록이 가득하다. 아들 정민이에게서만 30여 통, 딸 은주에게서도 20여 통. 하지만 받지 않았다. 지난달 은주가 찾아왔었다. 아빠,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걱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괜찮다. 너희들 바쁜 걸 알아서 안 받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더 중요하죠. 중요하긴 뭘.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결국 은주를 돌려보냈다. 사실은 도움이 간절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평생 자녀들에게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되었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다. 여보, 나 아직 괜찮지? 아내 사진에게 묻는다. 아무도 모르잖아. 편의점에서도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다. 점점 안 괜찮아지고 있다는 걸.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고 방금 전에 뭘 하려 했는지도 잊어버린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까먹어서 연기가 난 적도 있다. 냉장고를 열어본다. 거의 비어 있다. 라면 몇 개와 김밥이 전부다. 예전엔 시장을 보러 다니며 이것저것 해 먹었는데 이제는 그럴 기력도 기억력도 없다. 편의점에서 사 먹으면 되지 뭐.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매일 똑같은 걸 사 먹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 시계를 본다. 9시 50분. 편의점에 갈 시간이다. 매일의 유일한 외출이자 유일한 사람과의 접촉이다. 외출 준비를 한다. 지갑, 열쇠, 휴대폰. 뭘 또 가져가야 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이것만 가져가자. 현관문을 나서며 뒤돌아본다. 가스는 껐나? 문은 잠겼나?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아, 네, 안녕하세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난다. 얼굴은 익은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다. 예전엔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알고 있었는데 편의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아야지. 계산도 한 번에 성공해야지. 박영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걱정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걱정이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중대한 결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민지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결심했죠. 하지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 그날 비 오는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내렸다. 굵은 빗방울이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며 우울한 소리를 냈다. 이민지는 계산대에서 밖을 내다보며 걱정했다. 지점장님, 우산 없이 오시면 어떡하지? 오전 10시. 평소 같으면 벌써 나타났을 시간인데 아직 영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혹시 비 때문에 안 오시나? 아니면 몸이 안 좋으신가? 10시 20분이 되어서야 영호가 나타났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우산도 없이. 어머, 지점장님. 이민지가 깜짝 놀라 달려갔다. 수건을 가져와 건네려 했지만 영호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아 보였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정장 재킷은 비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더 충격적인 건 발이었다. 양말만 신고 왔다. 신발을 깜빡한 것이다. 지점장님, 신발은요? 신발. 영호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더니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치 지금 처음 자신이 맨발에 양말만 신고 있다는 걸 안 것처럼. 아, 깜빡했나 보네요. 목소리가 떨렸다. 창피함과 당황함이 뒤섞인. 이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이런 상태로 비까지 맞으며 편의점까지 온 것이다.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 여기 앉으세요. 수건으로 좀 닦으시고.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영호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하지만 그 짜증은 이민지를 향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 평소처럼 라면 코너로 향했지만 오늘은 더 오랫동안 서성였다. 15분이 넘게. 같은 자리에서 빙빙 돌며 가격표를 보고 또 보고. 다른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사러 온 것이다. 영호는 여전히 라면을 하나 들고 망설이고 있었다. 뒤에서 실례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못했다. 아저씨, 잠시만 비켜주시겠어요? 그제야 영호가 정신을 차렸다. 황급히 옆으로 비키며 죄송합니다 하고 중얼거렸다. 결국 평소와 같은 신라면 하나와 참치김밥 하나를 들고 계산대로 왔다. 하지만 뒤에는 벌써 3명의 손님이 줄을 서 있었다. 총 3,800원입니다. 영우가 카드를 꺼냈다. 젖은 손으로 카드를 만지작거리더니 단말기에 넣었다. 비밀번호를 누른다. 삐삐삐. 틀렸다. 이상하네. 다시 누른다.
삐삐삐. 또 틀렸다. 뒤에 서 있던 손님이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쉰다. 점심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영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시도. 삐삐삐. 아, 이게 왜 이래. 분명히. 목소리가 작아졌다. 당황과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졌다. 네 번째 시도. 삐삐삐. 아저씨, 혹시 현금으로. 뒤에서 누군가 말했다. 다섯 번째 시도. 삐삐삐. 이민지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조용히 계산대를 돌아 영호 옆으로 갔다. 지점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호가 강하게 거부했지만 이민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받았다. 아마 비에 젖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닦아서. 카드를 닦아주고 다시 넣었다. 영호의 생년월일을 조심스럽게 눌렀다. 성공했다. 됐네요. 하지만 영호의 표정은 밝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다른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 너무 창피했다. 영수증을 받고 물건을 들고 나가려는 영호를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지점장님. 네. 혹시 괜찮으시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도움 서비스 같은 게 있는데. 영호의 표정이 급변했다. 뭐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혹시 필요하시면. 나한테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편의점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지점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를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 계산도 못하는 늙은이로 보신다는 거죠? 이민지는 당황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요. 영호가 소리쳤다. 편의점 안이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35년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대출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분들 챙겨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지점장님, 됐어요. 그냥 됐어요. 영호가 물건을 들고 급하게 편의점을 나갔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맨발의 양말이 빗물에 젖어갔다. 이민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좋은 의도였는데 상처만 줬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저 상태로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계산대로 돌아가서 서랍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울산 남구청 복지정책과 몇 달 전에 받은 명함이다.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구청 복지정책과인가요? 편의점 위기가구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민지의 전화 한 통이 박영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일지 재앙일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한 사람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편의점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고 접수 후 3시간 만에 구청 직원들이 도착했다. 복지정책과 김수진 주무관과 사회복지사 박철민. 두 사람은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이민지를 찾았다. 신고해 주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민지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 계산 능력 저하, 부적절한 의복, 같은 물건 반복 구매.
전형적인 치매 초기 증상이네요. 어디 계신가요? 아직 안 가셨어요. 저기, 이민지가 가리킨 곳에 영우가 서 있었다. 라면 코너 앞에서 또다시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30분째 같은 곳에 있었다.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영우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 얼굴이 경계심으로 굳어졌다. 누구세요? 울산 남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남구청? 왜요? 무슨 일로요? 영호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다. 구청에서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편의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지 않나 해서요. 그 순간 영호의 시선이 이민지에게 향했다. 배신감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다. 당신이 신고했군요. 지점장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신고한 거잖아요. 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들이 모두 쳐다봤다. 영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박철민이 중재에 나섰다. 진정하세요.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 불편하신 게 있으면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도움? 나한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요? 영우가 격앙됐다. 35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은행 지점장을 35년이나 했고, 지역사회에 봉사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김수진이 차분하게 말했다. 지점장님이셨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하지만 누구든 때로는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고요. 영우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비틀거렸다. 아침부터 제대로 먹지 못해서 힘이 빠진 것이다. 박철민이 재빨리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손 떼요. 손 떼라고 했어요. 영우가 거칠게 뿌리쳤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지점장님, 우선 앉으시죠. 그리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이야기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그때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점장님, 혹시 집 주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하는데. 순간 영호의 얼굴이 하얘졌다. 집 주소가 기억나지 않았다. 평생 살았던 집 주소를 잊어버린 것이다. 집 주소요? 그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이름은 그게 결국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영호는 깨달았다. 자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무릎에 힘이 빠졌다. 편의점 의자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다. 나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김수진이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영호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6개월 전부터 이상했어요. 기억이 안 나고, 간단한 것도 까먹고, 그런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 번째 고백이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을.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한 번 갔었는데, 정밀 검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워서. 이민지가 멀리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저렇게 자존심 강한 분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박철민이 부드럽게 말했다. 용기 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정말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영호가 마지막으로 묻는 말이 절절했다. 나레이션. 자존심의 벽이 무너진 그 순간, 영호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죠. 과연 무엇일까요? 때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박영호가 평생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단순히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더 깊고 슬픈 이야기가 숨어 있었죠. 과연 그가 감춰온 진실은 무엇일까요? 구청 직원들이 영호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을 때 그들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듯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다. 편의점에서 사온 라면과 김밥 몇 개가 전부였다. 식탁 위에는 약봉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같은 약이 여러 개씩 있는 걸 보니 복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점장님, 평소에 어떻게 드시나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냥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간단하게. 가족분들은 어디 계신가요? 순간 영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이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있긴 한데. 연락은 하시고요? 연락은. 그게. 영호가 말을 잇지 못했다. 박철민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책상 위에 휴대폰을 발견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99로 표시되어 있었다. 혹시 이 전화들. 아, 그거. 영호가 당황해했다.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받지 않으셨나요? 한참의 침묵 후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이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요. 김수진과 박철민이 서로를 바라봤다. 예상과는 다른 이야기였다. 어떤 집 말씀이신가요? 영호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6개월 전에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진단이요?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이미 진단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들한테 말하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말해요? 평생 든든한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치매 걸린 늙은이가 됐다고? 돌봐달라고?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지점장님, 정민이는 막 결혼했어요. 신혼인데 아버지 치매 환자 돌보라고 할 수 없죠. 은주도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박철민이 이해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아니라 일방적인 단절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연락을 끊으신 거군요. 네. 3개월 전부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끔씩만 그랬는데 점점 더.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치매 관련 약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복용 설명서도 있었다. 약은 드시고 계셨군요. 네. 그런데 요즘엔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같은 약을 여러 번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고. 김수진이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정민이라는 이름으로 온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다. 아버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집에 갔는데 계시지도 않고. 정말 걱정돼요. 꼭 연락 주세요. 3일 전에 온 메시지였다. 지점장님, 아드님이 정말 걱정하고 계시네요. 영호가 휴대폰 화면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정민이가 집에 왔었나요?
네, 3일 전에 오신 것 같은데요. 나는 그때 어디 있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들이 찾아왔는데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니. 혹시 편의점에 계셨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철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점장님, 정말로 가족들이 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우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이 많은 전화와 문자를 보세요. 정말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정민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영우가 당황해했다. 받, 받아야 하나요? 받아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맞죠?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정민이의 목소리에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정민아, 미안하다. 무슨 소리예요, 미안하긴.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지금 집에 가고 있거든요. 집에, 집에 있다. 정말요? 그럼 10분 후에 도착할게요. 절대 어디 가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영우가 김수진을 바라봤다. 아들이, 아들이 오고 있어요. 좋은 일이네요.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설명해요? 김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진실을 말씀하시면 돼요. 아드님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드디어 숨겨온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가족들과의 만남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참 신기합니다. 아무리 멀어져도, 아무리 오해가 쌓여도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죠. 박영호가 평생 감춰온 비밀이 드러났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3개월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다. 아버지, 정민이에요. 문 열어주세요. 영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정민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뒤에 은주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 정민이가 영호를 끌어안았다. 갑작스러운 포옹에 영호는 당황했다. 정민아, 은주야. 아버지, 정말 걱정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게, 영호가 말을 잇지 못하자 김수진이 나섰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남구청에서 왔습니다.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정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구청에서요? 무슨 일이에요? 그게, 영호가 입을 열었다. 정민아, 은주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거실에 모두 앉았다. 영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아프다. 아프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다. 병원에서는 치매 초기라고 하더라. 정민과 은주의 얼굴이 하얘졌다. 치매요? 언제부터요? 6개월 전에 진단받았다. 그런데 너희들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왜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은주가 울먹이며 물었다. 너희들 바쁜 걸 아니까. 정민이는 막 결혼했고 은주는 애들 키우느라 아버지까지 돌볼 여유가 없잖냐. 정민이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라 저희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은주도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왜 혼자 끙끙 앓으셨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개월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무슨 자존심이에요. 가족인데. 정민이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앞으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철민이 설명했다. 일단 울산 남구에서는 위기가구로 분류해서 즉시 지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용품 바우처 24만 원 상당과 함께 치매 어르신을 위한 전문 케어 서비스를 연결해 드릴게요. 정말요? 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도 이용하실 수 있고 가족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도 있어요. 정민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부족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 고생하셨네요. 아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은주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매일 안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여기서. 아버지, 정민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는 아버지 혼자 결정하실 수 없어요. 저희 의견도 들어주세요. 영우가 자녀들을 바라봤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들이었다. 하지만 그 걱정 속에 사랑이 가득했다. 정말 짐이 안 될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키우셨는데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사랑할 차례죠. 은주의 말에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목 놓아 울었다. 3개월 동안 혼자 참았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모두 터져나왔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가족들이 모두 영호를 감싸 안았다. 김수진과 박철민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한참 후 정민이 말했다. 아버지, 내일부터 제가 매일 들를게요. 그리고 은주도. 매일? 그럼 너희들 일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문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철민이 조언했다. 치매는 초기에 적절한 관리를 받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혼자 계시면 위험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안부 확인도 필요하고요.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김수진이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차근차근 도와드릴게요. 나레이션. 자존심의 벽이 무너진 자리에 사랑이 자랐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임을 깨닫게 된 영호.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과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진정한 변화는 도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완성되죠. 3개월 후 박영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죠.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연결고리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3개월 후에 어느 화창한 오전, 박영호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여전히 10시 정각이었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이민지가 밝게 인사했다. 점주님,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영호의 목소리에 활기가 넘쳤다. 정장 차림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반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구두도 깨끗하게 닦여 있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겼다.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아, 정민이가 좋아하는 과자 좀 사려고요.
오늘 저녁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영호는 매일 다른 것들을 샀다. 라면과 김밥만 사던 예전과는 달리 과일도 사고 우유도 사고 때로는 손자들 간식도 샀다. 계산할 때도 달랐다. 카드를 한 번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치매 진행이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늦춰진 것이다. 요즘 어떠세요? 이민지가 관심 있게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뭔가 할 일이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점주님.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제가 여기서 다른 어르신들 좀 관찰하고 있거든요. 관찰이요? 네. 저처럼 혼자 계신 것 같은 분들 말이에요. 이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이제 영호가 도움받는 사람에서 도움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누구 말씀이신가요? 저기 매일 오시는 김할머니 있잖아요. 요즘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호가 가리킨 곳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라면 코너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김할머니요? 네. 어제도 같은 라면을 2개나 사셨는데 오늘 또 오셔서 같은 걸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산할 때 돈을 한참 세시던데. 이민지가 김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했다. 정말로 영호의 말이 맞았다. 같은 자리에서 10분 넘게 서성이고 있었다. 지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할머니한테 말을 걸어봐도 될까요? 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물론이죠. 영호가 김할머니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뭘 찾고 계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게 라면을 사려고 하는데 어제 샀었나 기억이 안 나서요. 괜찮아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영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혹시 집에 혼자 계세요? 네.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셔서. 그러셨군요. 저도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있어요. 김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다. 같은 처지의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할머니, 구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도 받고 있거든요. 영호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도움받는 것이 전혀 수치스럽지 않다는 것,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30분 후 김할머니는 영호의 도움으로 이민지와 함께 구청에 신고 접수를 하기로 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점장님.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천만에요. 저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영호가 이민지에게 돌아왔을 때 이민지는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지점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그냥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영호가 편의점 벽을 바라봤다. 울산 남구 편의점 위기가구 발굴 267건 달성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저도 이 중에 한 명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셨고요. 영호가 깊이 생각에 잠겼다. 3개월 전만 해도 도움받는 것을 수치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 도움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점주님 감사해요. 네. 점주님이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괜히 나섰다가 실례가 될까 봐서. 하지만 해주셨잖아요. 그 덕분에 제가 가족들과도 화해하고 전문적인 도움도 받고. 영호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그리고 지금처럼 다른 분들을 도울 수도 있게 되었고요. 이민지가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따뜻한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연결고리요? 네. 도움받은 사람이 다시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네요. 편의점이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군요. 그때 편의점 문이 열리며 정민이가 들어왔다. 아버지, 정민아, 벌써 왔냐? 네, 일찍 끝나서요. 아버지, 뭐 하고 계셨어요? 김할머니라고 저기 계신 분 도와드리고 있었어. 정민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도와드린다고요? 응. 아버지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분한테 나누는 거야. 정민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뭔가 보람있더라. 평생 남을 도와주며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도움만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했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 영호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다. 아버지가 찾으신 거네요. 새로운 역할을. 그런 것 같아. 영호가 편의점을 한 바퀴 둘러봤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에게 고통스러운 장소였다. 기억력 저하를 확인받는 시험장 같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따뜻한 만남의 장소가 되었다. 점주님, 앞으로도 계속 관찰하고 있을게요. 혹시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시면. 네, 함께해요. 지점장님, 이민지가 따뜻하게 답했다. 영호가 정민과 함께 편의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김할머니가 아직 라면 코너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내일 다시 와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편의점 문이 닫히며 웰컴 사인이 반짝였다. 정말로 이곳은 모든 사람을 환영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어 있었다. 편의점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박영호라는 한 사람의 변화가 김할머니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역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작은 관심과 용기가 만들어내는 따뜻한 연결고리. 당신도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되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